최근 한국 재계에 그야말로 초비상이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 고려아연이 최근 있었던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사상 처음으로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무려 재계순위 20위권인 회사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언제나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회사의 경영권이 이젠 자칫하면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또 반면에 정치권에선 천년만년 한국 주가를 부양해라 라고 외치며 들고 왔던 모든 정책이 실패했는데, 이번엔 사모펀드가 개입하면서 주가가 한 번에 2배가 넘게 뛰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보게 되면서 야 진짜 속 시원하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러 언론 기사들을 보면 사모펀드발 경영권 분쟁 소식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다음번 타겟은 도대체 누가 될지를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총수일가가 아주 강력하게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였는데요. 이런 판도가 갑자기 왜 깨지게 되었을까요? 흑우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 돌아가고 있는 고려아연 사태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한국 재벌 시대가 드디어 저무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들으시면 야 흑우야, 네가 뭔데 재벌 걱정을 다 하냐? 너 뭐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저는 쥐뿔도 아닙니다. 그냥 일개 한국의 개인 투자자로서 재밌는 부분들만 추려서 빠르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아연을 이끌던 두 집의 가문에서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났죠. 많이들 보셨을 내용이지만 빠르게 요약해드리면, 고려아연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씨 가문과 모 회사 영풍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유 또 지배하고 있는 장씨 가문이 맞붙었는데, 이 경영권 분쟁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장씨 가문이 국내 사모펀드에선 최고라는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일이 정말 점입 가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국내에선 사모펀드가 그동안 특정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중견기업 정도의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여러 계열사 중에 하나를 인수하는 데 그쳤죠. 그런데 그런 사모펀드가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무려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오는데 거의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있었던 MBK 측 공개 매수에서 고려아연 지분의 5%를 매수하는 데 성공했죠. 이게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MBK는 공개 매수 가격이 83만원이었고 그 이후에 있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은 89만원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선에선 야 당연히 고려아연한테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MBK한테 왜 팔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를 뒤엎고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상당히 큰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무려 5%를 구매하는 데 성공했죠. 이렇게 주주들이 MBK를 찾아가서 공개 매수 입찰에 응했던 이유는, MBK 측이 고려아연에 너네들 공개 매수 하지 마라, 너네들 공개 매수는 배임이다 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40만원에 거래되던 주식을 회사 돈 2조 원과 무려 수천억 원의 빚을 져서 그 2배가 넘는 가격인 89만원을 사면 주주들한테 완전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 그런 골자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고려아연은 주식을 살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 하루빨리 MBK 측에 83만원이라도 파는 게 이득이라고 시장 관계자분들이 많이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21일에 있을 가처분 신청 결과가 고려아연의 경영진 측에 웃어줘서 공개 매수에 성공한다면 현 경영진이 웃는 것이냐? 재밌게도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고려아연 경영진 측의 공개 매수 주체는 어디까지나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샀는데 특정 주주의 편을 들어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의 의결권 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투표 모수가 줄어서 이미 지분율을 많이 획득한 MBK 측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고려아연 측이 공개 매수에 성공해도 또 실패해도 현재로선 MBK 파트너 쪽에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벌써부터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재계설 20위권에 드는 대기업의 경영권을 가져가는데 성공한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신문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소식을 듣고 이상하다? 요즘 들어서 경영권 분쟁 소식을 많이 듣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영권 분쟁 소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엔 국내외 사모펀드나 증권회사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오래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선 국내 재벌들과 척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모펀드가 개입한 경영권 분쟁 소식들이 많이 들리냐? 어떤 특정 단체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는 없을 땐 역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이죠. 갈수록 한국의 경영권 분쟁에 어마어마한 이권들이 달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얼마나 먹을 게 많았으면 MBK 측에서 고려아연 주식 매수를 대행해주었던 NH투자증권에게 대행료로만 무려 1000억을 지급했다고 하죠. 업계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한 번의 딜로 얼마나 큰 이득을 보면 에이전트 수수료가 1000억이야, 그죠? 사모펀드들 입장에선 현재 완전 노다지판 그 자체라고 합니다. 사모펀드들은 그들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그들의 업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엔 재벌 총수의 경영권과 가장 관련이 깊은 지주회사들의 주식의 저평가 상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들어가 있어 보이죠? 아니 무슨 놈의 한국의 지주회사들은 자산의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돼? 사모펀드들 눈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일가는 삼성물산 지주회사를 통해서 삼성 전체 계열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만도 못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지주회사에 투자한 국내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눈물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주회사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가격만 계속 유지하려고 할까요? 당연하죠. 재벌회의가 입장에서는 각 사업하는 계열사들의 이익금을 각자 뽑아오는 파이프라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주사의 주가가 올라가봤자 나중에 자녀들한테 지주사 주식을 증여해줄 때 상속세밖에 더 나올 일이 없을 텐데, 그렇다면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주사들의 주가 상승에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어지게 되죠. 다시 잠깐 고려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사모펀드는 단기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주목을 하게 되다 보니까 회사의 앞날이 진짜 걱정된다 하는 의견들도 존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론 재벌 일가와 경영진의 횡포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었던 국내 주식 특성상 이렇게 사모펀드의 경영권 분쟁 한 번으로 인해서 주가가 2배가 넘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열광하는 것도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씁쓸한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정치권에 있었던 K-밸류업 프로그램들보다 그냥 우리나라의 지극히 저평가된 지주사들마다 사모펀드 하나씩 붙어서 경영권 분쟁을 한 번씩 터쳐주면 그게 바로 K-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라고 외치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봐도 진짜 확실한 밸류업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초비상이 떨어진 재벌가들 중에서 고려한 다음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대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사모펀드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한진칼과 같은 회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약 20% 정도로 상당히 낮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 간에 분쟁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 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으면 삽시간에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경영권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대기업에도 왠지 모르게 우리들 뇌릿속에 떠오르는 형님이 한 분 계시죠. 한국에 있었던 세계 이혼 재판, 그동안은 SK 지배력에 있어서 큰 의구심이 들지 않았는데 그런 평판이 이혼 한 방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재계에 불고 있는 정말 큰 변화의 바람,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일개 방구석 전문가에 불과한 저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심지어는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재밌는 주제를 잡아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